보이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엉클 13D라는 단백질, 새로운 세라픽 타겟으로서 엉클 13D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 엉클 13D는 특히 이제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련이 많아서 마이크로 스타틱 세라피에 응용될 수 있다는 그런 포텐셜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음,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캔서 셀의 메타스타시스는 암 환자 사망률이 90%를 차지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캔서는 메타만 안 하면은 뭐 수술하고 끝내면 되는 질환인데 이 메타스타시스가 되면서 이렇게 전신 질환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는 있는데 뭐 굳이 이런 통계를 안 보시더라도 메타가 되면은 생존율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부터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메타스타시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 아니면 메타가 된 어떤 캔서셀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런 메타스타시스의 기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캔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메타스타시스에서 관심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마이그레이션이나 메타스타시스를 억제하는 그런 세라피틱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셀 어디전에 관련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세라피틱스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인테그린이라든지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라든지 뭐 렉, 피아이슬, 엠톨 같은 분자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세라피틱스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한 이제 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련되는 사이토스켈탄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록 유전자라든지 다음에 베타 튜버린 같은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어떤 세라피틱스도 개발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MMP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분자인 MMP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세라피틱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그레이션 메타스타시스를 타깃으로 한 어떤 세라피틱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그럼 이러한 메타시사시스의 과정, 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에서 뭐 앱셀리알 메젠카이멀 트랜지션을 통해서 이렇게 캔서 셀이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렇게 혈관 세포로 인베이전하고 혈관 세포에서 인베이전해서 다시 디스턴스 메타 사이트에 들어와서 프리 메타스타틱 리시, 마이크로 메타스, 매크로 메타스타틱 콜로니제이션을 하게 되는 과정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캔서셀의 어떤 마이그레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니시의 조건 같은 것도 중요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프라이머리 사이트에서 떨어져 나오고 디스턴스 사이트에 다시 콜로니제이션 하려면 그 셀 바이올로지 입장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이 핵심적인 셀 피지올로지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만 보면은 이제 이런 마이그레이션 모드를 크게 두 가지로 싱글 셀 마이그레이션과 콜렉티브 셀 마이그레이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셀 마이그레이션은 다시 이제 또 간략하게 분류해 보면 아메보이드 마이그레이션,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 오스트모틱 마이그레이션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메보이드는 제법 빠르고 메젠카이말은 뭐 아메보이드에 비해서는 천천히 이렇게 늦게 이동하는 겁니다.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포칼 어디진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주로 이동하는 거지만은 아메보이드 마이그레이션은
포칼 어데이전에 대한 의존성은 상당히 낮고, 그 대신 뭐 액토마이오신의 컨트랙션에 의해서 주로 이동하는데, 이게 프루트루전 타입도 있고, 블레비 타입. 이거는 백 파트에서 액토마이신이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앞으로 미는 행태. 이런 A1 타입과 A2 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보이드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고 그렇지만 콘택트, 포칼 어디진에 다소 인디펜던트합니다.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포칼 어디진에 디펜던트하고 다소 느린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주로 이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스모틱 엔진 마이그레이션은 아주 좁은 지역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액토마이오신의 수축이나 콘택트, 포칼 그 어디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요 앞쪽에서 이제 뭐 소듐 채널 같은 게 열려가지고 오스모틱 그 어떤 마이그레이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다른 형식이긴 합니다. 뭐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은 다시 크게 이제 에피셀리얼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리딩 셀과 팔로우 셀로 나눌 수 있고, 리딩 셀하고 팔로우 셀이 스테이블 어디전을 하고 있느냐, 트랜지언트 어디전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피셀리얼 셀과 메젠카이말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골치 아픈 게 이런 이게 마이그레이션 모드가 이렇게 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서로 트랜지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에서 EMT, 에피셀리알 메젠카이말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파샬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EMT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포들은 이제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을 하다가 폴리 메젠카이말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면 다시 싱글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도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베모이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을 하다가도 아베모이드 마이그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스턴스 사이트에서 이제 메타스타스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무렵에는 이제 이게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이 그 EMT가 아니고 MET가 일어나는 해서 디스턴스 사이트에서 이제 콜로니제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싱글셀 마이그레이션,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 뭐 아메보이드, 메젠카이말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셀은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저희 발표에는 주로 이렇게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라멜리포디아라든지 필로포디아, 뭐 스트레스 파이브를 통해서 이동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셀의 한 단면, 롱지튜디널 섹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동하는 쪽에 라멜리포디아, 셀 프로트루전이 보이고, 그 이동함에 따라서 새로운 포칼 어디전이 형성되고, 뒤쪽에서는 포칼 어디전의 디스어셈블리가 생기면서 한 발 한 발 이동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젠카이말 모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포칼 어디전의 생성과 이렇게 디스어셈블리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셀 마이그레이션 모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메젠카이말 마이그레이션은 포칼 어디전의 생성과 이렇게 디스어셈블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포칼 어디전에는 다시 인테그린 몰리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테그린 몰리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랜스멤브레인 멤브레인으로서 몰리큘로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여러 가지 콜라겐 파이브로넥틴과 인터랙션 하면서 또 신호를 받고 또 세포 내부적으로는 탈린, 빈쿨린, 어디젠 카이네즈, ILK 같은 다양한 어떤 분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링,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링이 일어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그린 몰리큘들이 포칼 어디전의 생성과 그리고 디스어셈블리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셀 리딩 파트에서 포칼 어디전이 생길 때는 이렇게 인테그린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인코퍼레이션 되지만은 이렇게 포칼 어디전이 디스앤셈블리 되는 뒤쪽 파트에서는 이게 인테그린이 엔도사이토시스 됩니다. 엔도사이토시스 돼서 엔도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요 앞쪽은 인테그린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인설션 되면서 이렇게 포칼 어디진이 새로 형성되는 모습이고 뒤쪽은 인테그린이 그러니까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데 그 앞쪽에서는 인테그린이 포칼 어디진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인테그린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인코퍼레이션 되면서 포칼 어디진 형성되고 뒤쪽에서는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인테그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얼리 엔도좀으로 돼서 이게 바로 빨리 엑소사이토시스로 갈 수도 있고 또 리사이클링 엔도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 될 때는 랩5 같은 랩 프로테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고 또 엑소사이토시스 될 때는 랩4 같은 몰리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랩4는 주로 패스트 엑소사이토시스에 주로 알려져 있고 요거는 단순화를 위해서 패스트 리사이클링만 지금 나와 있지만은 요거 말고도 랩 11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렇게 슬로우 사이클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앞쪽에서는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에서 새로운 포칼 어디전이 형성되고 뒤쪽에서는 사이토시스에서 포칼 어디전의 디스어셈블리가 나타난다. 그때 랩 프로테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각각의 과정에 관여하는 랩 프로테인의 종류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엔도사이토시스는 랩5, 엑소사이토시스는 랩4, 랩11, 그래서 랩 프로테인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포칼 어디진이 생기고, 또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엉크설틴은 이러한 엔도조음의 리사이클링에 관여하는 프로테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아이소폼이 알려져 있습니다. 엉크설틴 A, B, C, D가 있는데 엉크설틴 A, B, C는 주로 뉴런에 많이 있습니다. nervous tissue에 주로 많고 엉크설틴 D는 이렇게 분비선, 판크리아스라든지 리버, 또 헤마토포ie틱 셀, 헤마토포ie틱 셀 중에서도 주로 이뮨셀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분자 구조를 보면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많아요. 이렇게 브라운 컬러 되어 있는 C2A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C1 도메인, 제일 끝에 그린으로 되어 있는 C2C 도메인 같은 이런 도메인들이 칼슘하고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엉크설틴D가 다른 ABC하고 약간 다른 거는 물론 분포가 이렇게 뉴런 티슈라기보다는 헤마토포ie틱이라든지 판크레아스, 리버, 릉에 존재하는 부분도 좀 다르기는 한데 여기에 칼슘 바인딩 도메인 중에 C1, C2A 도메인이 없어요. 물론 다 없는 건 아니고 C2C라든지 C2B는 있지만은 C1하고 C2A가 좀 없고 켈모딜린 바인딩 도메인도 좀 없고 또 다소 다른 ABC의 그 멤버에 비해서 좀 다소 리치드한 그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엉크설틴D는 헤마토포ie틱 셀, 그 중에서도 특히 이뮨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뮨셀하고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이 엉크설틴D가 뮤테이션 되면 그 FHL3라는 선천성 질환이 이야기됩니다. 페밀리알 헤모 파고사이틱 림포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이런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매크로파지라든지 T셀에서 이게 그라뉴를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크설틴이 없으면은 하여튼 결핍되거나 펑션하는 디펙트가 있게 되면 사이토톡실 그라뉴를 분비를 못해서 이게 잡아먹지를 못하죠.
그를 잡아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이뮨셀에서는 계속 어떤, 뭐, 이게, 매크로파지라든지 이런 이뮨셀이 정식하는 신호를 계속 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히스티오사이트가 정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게, FHL3 콘제니탈 말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성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엉크설틴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뮨셀에서 사이토톡식 그라뉴레의 생성과 바이오제네시스와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뮨셀, MHC1, 뭐 T셀 리셉터 이런 거 인터랙션 하는 그 이뮨 시냅스 근처에 사이토식 그라듈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뭐 튜머셀이라든지 이런데 이게 사이토식 그라듈을 이렇게 분비해서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하는 데 있어서 엉크설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엉크설틴은 이런 사이톡식 그라뉴울의 초기 생성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이 생성되려면 리사이클링 엔도점, 랩 11이 존재하는 리사이클링 엔도점, 그리고 레이터 엔도점, 랩 27A 등이 존재하는 레이터 엔도점과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의해서 엑소사이틱 베시클이 형성되는데 이때 엉크설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사이틱 베시클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이 형성되는데 이런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의 바이오제네시스에 엉크설틴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또 이러한 사이토톡식 그라뉴들의 행성뿐만 아니라 이 사이톡식 그라뉴울이 리사이클링 엔도점, 뭐 레이터 엔도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이뮨 시냅스 쪽으로 이동할 때 이제 마이크로 튜브, 액틴 튜브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이뮨 시냅스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근처에 사이토톡식 그라뉴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테더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멤브레인 근처에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요 엉커설틴D하고 뭐 로지 랩 27A 같은 단백질이 서로 협력해서 이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근처에 이게 테더링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엉크설틴이 또 역할을 하는 거는 테더링 돼 있는 그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이 이렇게 플라즈마 멤브레인하고 퓨전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에 프라이밍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라이밍 스텝 동안에는 이렇게 V 스네어, T 스네어, 이게 뱀프 7 같은 V 스네어하고 스냅 23, 신텍신 같은 T 스네어의 테트라 헬릭스 번들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V 스네어는 베시클이 있고 T 스네어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분자들인데 이 분자들이 테트라 헬릭스 번들을 형성해야 이렇게 칼슘이 탁 들어오면 퓨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리피드 바이레어가 서로 퓨전하려면 요 사이에 이제 물도 없애야 되고 리피드끼리 이제 퓨전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V 스네어, T 스네어의 테트라 헬릭스 번들 형성이 중요하고 그런 번들 형성에 있어서 요 엉크설틴 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엉크설틴은 그전에는 이렇게 이뮨셀에서 사이토톡식 그라뉴울의 바이오제네시스라든지 테더링이라든지 프라이밍 같은 이런 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뭐 최근 들어오면서 캔서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게 알려지고 저희 실험실에서 이 엉크설틴 D가 뭐 그런 그라뉴울의 분비지만은 캔서 셀의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이제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 뭐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그림인데 이 엉크설틴이 리사이클링 엔도좀에 존재하면서 레본과 포칼 어디전 하고 컴플렉스를 형성하고 특히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 FAK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라든지 포칼 어데이전 디세 어셈블리를 조절한다는 것을 이제 이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엉크셀틴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기본적인 이유는 엉크셀틴 D가 이게 판크레atic 캔서에서 상당히 오버 익스프레션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명 이상의 환자, 펑크레아틱 캔서에서 과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TCJ뿐만 아니라 다른 GSA 코호트에서 이렇게 과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이게 캔서 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였고 특히 이 엉크설틴 D의 발현이 펑크레아틱 캔서의 그레이드라든지 TNN 스테이지, T 스테이지의 진행과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통계학적인 방법을 조금 다르게 이제 카이 스퀘어 메소드로 했을 때도 역시 의미 있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발현되고 이게 어떤 캔서의 진행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엉크스리틴의 과발현이 환자의 어떤 예후, 생존율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TCJ 코호트뿐만 아니라 ICGC, 뭐 GSE 코호트를 둘러봤을 때 환자의 오버올 서바이벌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400명 이상의 이런 코호트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펑셔널하게 중요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와 동시에 이제 FAK도 한번 봤는데 FAK도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다소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코호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FAK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같이 분석한다면 훨씬 더 예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는 카플란 메이어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예고와 중요성을 살펴봤다면, 다음에는 이제 콕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또 다른 통계학적인 방법인 콕스 리그레션, 그것도 이제 유니베리트, 멀티베리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을 때, 엉크설틴 D가 뭐 TCGA, ICGC, 뭐 GSE 같은 코호트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뭐, 해처드 레이스도 상당히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플란 메이어뿐만 아니라 콕스 리그레션의 유니베리트, 멀티베리트도 어널리시스에서도 이게 엉크설틴이 환자의 예후와 상당히 관련이 깊어서 판크레atic 캔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바이올로직하게 연구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전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가면은 엉크설틴이 판크레아틱 캔서 셀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것을 스타디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판크레아틱 캔서 셀의 이제 뭐 프로리프레이션이라든지 셀 데스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쪽 에세이를 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리프레이션이라든지 셀데스 이런 데는 별 상관이 없고 대신에 마이그레이션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던 챔버 에세이라든지 운드 힐링 에세이를 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상당히 마이그레이션을 억제를 했고 그다음에 인베이전 에세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판크레atic 캔서 셀의 인베이전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에서 주로 뭐 프로리프레이션이나 셀데스 이런 것보다는 마이그레이션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RNA 시퀀싱을 했습니다.
컨트롤 셀과 낙다운 스테이블 셀 라인을 RNA-seq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많이 변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패스웨이를 보니까 인테그린 패스웨이하고 포칼 어디전 패스웨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포칼 어디전 패스웨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포칼 어디전 디스어셈블리 에세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코다조를 써가지고 마이크로튜브를 억제하게 되면은 포칼 어디전 디스어셈블리가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된 다음에 노코다조를 이렇게 와시아 시키면 디스어셈블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엉크설틴 낙다운을 시키게 되면 이런 디스어셈블리의 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나 웨스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물론 이게 결국은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억제한다는 거하고 이제 콘시스턴트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칼 디스어셈블리의 감소는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엉크설틴D의 RNA-seq 해보니까 뭐 포칼 어디전하고 관련도 많고 포칼 어디전 디스어셈블리도 늦출 수 있고 그래서 포칼 어디전 시그널하고 관련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판크레아틱 캔서 셀에서 엉크설틴 낙다운을 해보니까 포칼 어디전 관련된 시그널링이 상당히 많이 감소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감소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진짜 이 포칼 어디전 카이네이즈하고 결합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IP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IP를 처음에 이제 핵 293에서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가지고 IP를 해보니까 디텍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도지너스하게도 카파노원이나 펑크원, 판크레틱 캔서 셀에서 IP를 해보니까 이 은커설틴디하고 포칼 어디전이 인터랙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인터랙션 하는데 어디서 인터랙션 할까? 그래서 이제 이게 포칼 어디전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를 해봤습니다. 포칼 어디전 카이네즈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포칼 어디전 사이트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또 그 세포 내부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이제 포칼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 할 때는 엉크설틴D가 아마도 포칼 어디전 사이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블 스테이닝을 해보니까 포칼 어디전 사이트라고 생각되는 지역, 요런 지역, 이런 데는 발견이 안 돼요. 야, 이거 아무리 여러 번 해봐도 엉크설틴D가 포칼 어디전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이토졸 지역에 이게 발견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랩 11이 이제 리사이클링 엔도좀에 발견이 되고 그래서 랩 11하고 이렇게 이뮤노사이토 케미스트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크설틴이 포칼 어디전 카이네즈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지만은 포칼 어디전 사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랩 11이 위치하는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포칼 어디전 외에 다른 사이트에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 엉크설틴이 그럼 랩 11하고도 결합을 하느냐? 그래서 뭐 IP를 해보니까 컨설팅하고 랩 11하고 또 결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사이클링 엔도점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테그린의 엔도사이토시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인테그린하고도 이렇게 콜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게 됐고 그래서 인테그린 B하고 온커설틴 랩 11의 콜로컬라이제이션을 살펴보니까 이게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이런 인테그린 비원하고 액티브, 포칼 어디전 카이네즈하고 콜라칼라이제이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포칼어디진 카이네이즈하고 엉크설틴이 결합을 하고 또 엉크설틴과 랩11이 또 결합을 하고 요것들이 존재하는 곳은 리사이클링 엔도점이다. 리사이클링 엔도점이라는 것을 이뮤노사이토 케미스트리로 처음 알게 됐고 그렇다면 IP를 하면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니까 이제 랩 11하고 엉크설틴은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랩 11과 포칼 어디전 카이네즈하고도 IP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컴플렉스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뮤노사이토 케미스트리로 또 이게 IP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됐고 이때 엉크설틴을 낙다운 시키면 랩 11과 FAK 그러니까의 인터랙션이 감소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랩 11을 락다운 시키면 이 포칼 어디진 카이네이즈의 액티비티가 감소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컴플렉스가 FAK의 액티비티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작업은, 이렇게 가면 엉크설틴하고 FAK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데,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느냐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FAK는 이제 펌 도메인, 뭐 카이네이즈 도메인, 펫 도메인 같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트렁케이션 뮤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도메인별로 이렇게 IP를 시행해 봤습니다. IP를 시행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펌 도메인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을 IP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FAK 중에서 펌 도메인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엉크설틴도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칼슘하고 바인딩하는 C2A, C2B 도메인도 있고 MHD1, 2, 뭐 DF 도메인가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트렁케이션을 시켜가지고 각 도메인별을 만들어가지고 IP 실험을 쭉 해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칼슘하고 바인딩하는 C2A, C2B 도메인하고 인터랙션하고 또 MHD2 도메인하고 또 인터랙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와이드하게 인터랙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랙션 하는 도메인이 주로 이제 칼슘 도메인하고 많이 하고 또 엉크설틴이 칼슘 센서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인터랙션 그러니까 엉크설틴 D하고 FAK 인터랙션이 칼슘에 의존적이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노마이신하고 EGT를 통해서 칼슘 농도를 조절해 봤습니다. 이런 농도를 조절해 보니까 이제 이게 포스포 FAK의 액티비티도 조절됐고 IP도 이렇게 인터랙션도 억제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노마이신에 의해서 증가되고 EGT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그 칼슘 바인딩 도메인을 뮤테이션 시키면 이런 인터랙션이 조절되느냐? 그래서 뮤테이션을 더블로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엉크설틴이 FAK하고 인터랙션을 하는데 뭐 주로 중요한 도메인은 칼슘 바인딩 도메인, C2A, C2B 도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짜가 뭐 인터랙션 하는데 칼슘이 중요하고 이런데 엉크설틴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이 FAK에 의존을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FAK 이니비트를 쓰니까 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인베이전이 많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포 AKK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조절되고 그 마이그레이션이나 인베이전도 함께 조절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의 저희들 결과를 요약을 하면 이게 엉크설틴이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존재하면서 FAK의 액티비티를 조절합니다.
물론 이제 랩 11과 함께 바인딩해서 이렇게 FAK의 액티비티를 조절하고 이 FAK의 액티비티 조절을 통해서 엑소사이토시스, 포칼 어디전 디스어셈블리를 조절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서 그래서 엉크스틴이 어떤 캔서 셀의 마이그레이션하고 상당히 중요함을 특히 판크리아틱 캔서 셀에서 이제 밝혔고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판크리아틱 캔서 환자의 예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세라피틱스로 함께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케모세라피아와 함께 콤비네이션을 하면 더욱더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들 생각하고 유사하게 이제 FAK 이니비터와 케모세라피틱스와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는 게 뭐 다른 캔서 셀에서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것이 이미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더 연구를 한다면은 이렇게 엉크슬틴과 DEA 이니비터와 이렇게 케모세라피과 병용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이렇게 엉크설틴의 중요성과 실험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뭐 코멘트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세훈 먼저, 예,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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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번 전에 슬라이드에서 한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 했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예. 그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에서 이 웅크설틴 D하고, 그 다음에 그 FAK하고 콜로칼리제이션이 됐는가요? 안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아, 된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예. 여기서 트리플 스테이닝을 했습니다. FAK하고 엉크설틴하고 랩 11인데 트리플 스테이닝이 이제 다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세 개가 합치지면 하얀색으로 됩니다. 요 멀지한 데서 여기 그린 컬러로 진하게 보이는 게 이게 FAK인데 FAK 요 그린 컬러로 진하게 되는 지역은 사실은 포칼 어디전 지역이에요. 그쪽에서는 엉크설틴은 없지만은 약간 여기서는 이게 진한 부위보다는 요 안에 약간 조금 강도는 그렇게 안 나가지만 이렇게 작은 지역, 요런 강도가 약간 작은 이런 지역에서 엉크설틴 D하고 콜로칼리제이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보통 초록색하고 빨간색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색깔이 그렇게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트리플 스테이닝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아주 싫어하신다고 학생들이 수고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이 지역에서 찾을 거라고 몇 번이나 했는데 이 포칼 요쪽이 빈콜린하고 스테이닝 해보면 요쪽 강하게 되는 요 부분이 포칼 어디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를 놓기를 억수로 바랬는데 거기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세포 내에 요런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하나, 먼저, 예, 박효상 교수님.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FAK의 그 세포막의 이동을 엑소사이토시스에 영향을 줘서 세포막의 FAK 어번던스를 증가시키는 게 주된 작용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까 FAK나 인테그린 액티비티도 조절할 증가시킬 수 있다고 또 얘기하신 것 같아서 이 펑셔널하게 업레귤레이션하고 전체 이 몰레큘 자체가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많이 있게 하는 거하고 둘 다 가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생각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 두 개 다라고가 생각이 됩니다. 두 개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이오케미컬의 데이터로 보여드린 거는 엉크스레틴을 낙다운 시키면 FAK의 액티비티가 많이 조절되거든요.
이렇게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 증가하고 낙다운 시키면 감소한다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다운 시키면 포스파 AKQ가 감소하고 나중에 뭐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려졌기 때문에 응급설틴이 FAK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게 로컬리제이션이 이제 엔도조움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엔도조움에 있고 FAK가 조절이 되면 이런 엑소사이토시스가 조절된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번던시도 당연히 조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셈블리도 뭐 이런 리사이클링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어번던시도 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아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적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좀 칼슘에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 결국은 그 FAK의 작용을 이렇게 바인딩해서 펑셔널하게 FAK 작용을 증가시키는 포스포릴레이션도 아까 증가되는 것도 있고요. 예. 여전히 아직 명확치는 않은 거. 그러니까 엉크설틴을 조절했을 때 FAK의 이제 포스플레이션이 조절되는 거는 이렇게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명확한데 이제 그 인터랙션하는 도메인이 여기 보면 요 다른 내 패밀리하고 비하면은 아, 물론 이제 이게 엉크설틴 A, B, C에 비하면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작기는 해요. 작기는 한데 요 위에 요 컬러 파란색 요쪽하고 제일 끝에가 두 개의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크리티컬한 역할을 한다는 게 요걸 미테이션 시키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억제되고 또 아이노마신이나 EGT 치면 또 이렇게 인터랙션이나 이렇게 포스플레이션이 조절되기 때문에 역시 뭐 다른 ABC에 비해서는 뭐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작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칼슘 바인딩 도메인의 중요성은 적어도 FAK하고 인터랙션과 그 액티비티 조절을 하는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FAK 액티베이션에서 칼슘 디펜던트 한 부분, 결국 이 웅크설틴 D의 레귤레이션이 칼슘 디펜던트하게 FAK를 조절하는 거는 예, 확인이 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칼슘 아이노마이신이나 EGT를 쳤을 때, 뭐, 포스포, 그, FAK가 증가하는데, 응크설틴을 낙다운 시키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또 EGT를 치면 뭐, 당연히 이게, 작은 거고, 또 여기 미테이션을 시켰을 때, A, B, 그러니까 여기 저 윗단에 하고 아랫단에 칼슘 바인딩 도메인 부분을 하나씩 억제시키면 뭐 좀, 이게 다소 이렇게 좀 작은데 두 개 다 이렇게 미테이션을 시키면 인터랙션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슘 바인딩 도메인이 FAK와 인터랙션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결국 치료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기능이 특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뮨 펑션에도 너무 중요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것을 이니비션 하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너무 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음, 예측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크게 치료적 접근에서. 두 가지 전략인데요. 하나는 이제 스페시픽하게 델리버리 하자. 스페시픽하게 델리버리 하자는 이야기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이게 siRNA를 태워가지고, 이게 판크레아스 캔서나 캔서 셀에 스페시픽하게 딜리버리 하자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뭐 다른 셀에는 안 가면서 캔서 셀을 스페시픽하게 보내는 게 뭐 기본적인 목표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엉크설틴의 오버익스프레션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다른 셀에 비해서 이렇게 정상 세포에 비해서 엉크설틴이 많이 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엉크설틴 D에 의한 조절 효과에 훨씬 더 민감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몰 모리큐를 개발한다면은 일반 세포에도 데미지를 줄 가능성은 많고, 말씀하셨듯이 이뮨 펑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캔서 셀에 오버 익스프레션이 많이 돼 있으니까, 캔서 셀에 훨씬 더, 영향이 강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현재는 하여튼, 리피드 나노 파티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캔서 셀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운반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규 교수님 질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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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FAK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게 종류가 서브타입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저 이니비터를 저거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레벨의 좀 브로드하게 이니비션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하나는 V 스네어나 T 스네어의 기능을 연구할 때 네. 웨스턴 블랏 말고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웨스턴 블랏을 해도 거기에 진이 솔루션 보면은 그게 좀 충분하게 인정이 되는지요? 예,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교수님, 어려운 질문에서 제가 답을 잘 못하겠는데, FAK의 아이소타입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판크레아틱 캔서에 많이 발현된다고 알려진 PTK2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로 스타디를 하고, 해서 제가 PTK의 아이소타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일 마지막에 썼던 이니비터, 이것도 사실, VS4718이 요 이니비터도 아마 판 FAK를 이니비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소타입에 더 실렉티브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조사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V 스네어도 이제 이 스네어 파트도 저희 이번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스타디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스타디 하려면은 엑소사이토시스 되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스네어 이게 이제 테트라, 헬릭스 번들을 형성하는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요 사이토톡식 그라뉴레인, 요 프로테인을 태깅을 해가지고, 여기 GFP나 이런 걸 태깅을 해가지고, 이게 사이토시스 되는, 릴리즈 되는 것을 많이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번 스타디에서는 그런 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주로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릴리즈하고는 스타디를 안 했는데, 이게 그 사이토톡식 그라뉴의 내용물의 릴리즈를 위해서는 요 속에 포함된 프로테인을 이게 태깅을 해서 이렇게 스타디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스네어 컴플렉스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리사이클링 엔도좀에 이렇게 FAK하고 랩 11하고 이제 인터랙션 쪽으로 봤고 스네어 컴플렉스는 이게 이제 이뮨 펑션의 이뮨 셀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별 말씀,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1.40분의 시간을 딱 지켜주셔가지고 디스커션 할 시간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아까 제목에 테라퓨틱 타겟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스몰 몰리큘로 이 타겟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티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타겟팅 할 건지 어떤 작전이 이미 하고 있는 작전이 있죠. 예, 제가 생각한 작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이크로스타틱이 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요거 자체로 캔서스를 죽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케모세라피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FAK 이니비터는 여기 이제 스몰 몰리큘을 만들어서 이렇게 콤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는데, 물론 제가 엉크설틴을 타겟하는 스몰 몰리큘을 찾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박규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또 다른 이게 이면세로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염두에 좀 더 많이 두고 있는 거는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 속에 siRNA를 태우고 가는 거. 그거 아니면 이제 갈락, 이렇게 siRNA에 갈락을 붙여가지고 엔도사이토시스 되게 하는 건데, 갈락도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이게 헤파토사이트에 더 많이 간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뭐, 유용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siRNA를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넣어서 보낸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고, 스몰 몰리큘은 아마도 사이드 이펙트가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의 제 생각입니다. 예. 다른 추가 분이 질문.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예. 서론 부분에 EMT 이야기 나올 때 예. 그렇게 에피텔리알 셀이 캔서가 되면 칼시노마가 되는데 예. 그렇게 칼시노마가 메타를 가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EMT가 돼가지고 에피텔리알 셀이 메센키멀 셀로 바뀌어야지만이 전이를 가는 건지 아니면은 에피텔리알 셀 상태도 갈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타를 설명할 때 EMT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MT는 에피셀리알 셀이 메세인카이말 셀로 트랜지션 한다는 이야기인데 에피셀리알 셀의 기본적인 특성은 자기들끼리 많이 붙어 있어요. 자기들이 인터셀룰러 어디전, 그뭐 타이트 정신이나 뭐 조나 어디런스 이런 매클러 어디런스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많이 붙어 있고 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하고도 이게 스팟 데스모즘을 통해서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에피셀룰랄 스테이트로는 이동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메젠카이말 여기 그렇죠. 메젠카이말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인터셀룰러 어디전, 익스트라셀룰러 어디전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게 많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피셀리알 메젠카이말 트랜지션 되면서 인터셀룰러 어디전 몰리큘의 익스프레션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마이그레이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디전 몰리클, 그러니까 엔캐드린 이런 게 막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셀리알, 특히 칼시노마셀의 같은 경우에는 이 EMT 현상이 메타를 위해서는 아주 베이직한 현상으로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EMT가 완전하게 일어났으려면은 이렇게 싱글셀 마이그레이션이 되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 스테이트에서는 뭐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 콜렉티브 마이그레이션은 앞에 리딩 셀이 뒤에 있는 셀을 끌고 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파셜 EMT가 일어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고 컴플리트 EMT가 일어나면 아마도 메센카이말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좀 궁금한 게 인테그린하고 지금 FAK하고 둘 다 결국 바인딩 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 루틴 D하고?
아니면 인테그린은 저희들이 바인딩을 살피지 FAK만, 않았습니다. 살피지 예, 않았고, FAK하고 주로 살폈죠. 여기 보시다시피, 엉크설틴이 있고, 랩 11, 다음에 FAK. 요 세 가지가 컴플렉스를 행사하고, 요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리사이클링 엔도점입니다. 엔도점 중에서 예. 얼리 엔도점이 여기 뭐 패스트 사이클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리사이클링 엔도점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인테그린이 콜로컬리제이션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인테그린하고 랩 11하고 이렇게 콜로컬리제이션 되는 걸 보여줘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요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인테그린이 있고 그다음에 엉커설틴 랩 11 FAK도 있는데 이 인테그린하고 엉크스틴이 바인딩하는 결과는 저희들이 보여주지 않았고 그래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바인딩을 하면 이게 플라스마 멤브레인에도 엉크스틴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엉크스틴은 요 플라스마 멤브레인 근처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주로 요 내부 요 플라스마 멤브레인 안쪽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인테그린하고 다이렉트 바인딩은 하지는 않고 아마도 이렇게 리사이클링 엔도점에 함께 존재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엑소사이토시스 리사이클링 과정 중에 엑소사이토시스가, 엉크설틴이 없으면 장애를 받는다면, 그, 접착 부위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인테그린 어번던스가 많이 줄어들진 않나요?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번던시를 조절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엑소사이토시스 안 되면 새로운 포칼 어디전이 행성이 안 됩니다. 이 인테그린이 여기 들어와야 포칼 어디전이 형성되고 다음에 FAK도 같이 붙고 이게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이 엑소사이토시스가 안 되면 어번던시가 조절이 되죠. 뉴 포칼 어디전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억제가 되는 거고. 그 뒤쪽에 가서 또 디스어셈블리 파트도 이게 FAK의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조절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린이 리사이클링이 음,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제 추가 질문들 있으신지요? 예. 아주 환자 연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서 인비트로나 여러 가지 몰레큘러 메커니즘 연구까지 흥미로운 연구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추가의 질문 없으시면 오늘 아, 국가 세미나를 이상으로 마치도 될까요? 그러면 다음 6월 12일 날 다음 세미나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